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영풍 MBK 파트너스가 주당 83만 원으로 또 한 번 고려아연 공개 매수가를 높이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고려아연 회장이 4일부터 주당 83만 원에 자사주 취득 공개 매수로 반격을 하자 영풍정밀에 이어 재차 베팅에 나선 것입니다. 당초 4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개 매수는 2라운드로 접어들면서 장기전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컴투스는 지식재산권 커머스 사업을 하는 컴투스 스토어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전 세계의 컴투스 IP 팬들에게 더 편리한 구매 환경과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2024를 통해 모든 제품에 AI를 적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적용된 AI는 개인의 음성인식을 비롯해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도화하고 이에 맞춰 보안 기술도 확대 적용합니다. 전 제품을 아우르는 소프트웨어는 원 UI로 통합해 연결성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의도 증권가가 요즘 표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으로 이자 수입으로만 최대 2,500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어서입니다. 고려아연 회장과 MBK 파트너스 영풍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5조 원 넘는 실탄을 조달한 결과입니다.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경제지표 혼조세와 중동전쟁 확산 우려 때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강했습니다. 상승 마감해 주었는데요. 코스피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했고요. 2,569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있었고요. 0.9% 상승한 768선에 마감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단타로 전략 세워봐야겠죠.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제도 휴일이었고 시장 자체는 하락 흐름 가져갔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횡보장이 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시장 분석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일단 SK하이닉스가 좀 반등에 성공했고요. 삼성전자는 하락했습니다. 언제까지 하락할지는 모르겠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좀 힘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 빨간불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확연히 보이실 겁니다. 삼천당 제약, 리가캠바이오, HLB, 알테오젠까지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 한번 보자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한 달 기준으로 꾸준히 담고 있다. 보시면 담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담고 있고요. 오늘도 개인 투자자는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많이 담아놨는데 바이오겠죠, 바이오를 많이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힘을 못 받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모습. 오늘 조금 담았습니다만 이것은 일시적인 수급에 가깝고 추세적인 수급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만 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확실히 팔고 있습니다. 이 추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게 시장 차트죠. 이거 한번 제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안에서 증시가 움직인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기가 저점이고 그다음 저점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저점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안에서 박스 흐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요. 특별한 이슈도 안 보이고요. 모멘텀이 없고요. 반도체 관련주도 매도 리프트 이후에 힘을 못 받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삼성전자요. 계속 빠지고 있죠.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반도체가 같이 가져야죠. 반도체가 1등으로 가지고 여기에 이제 서포트하는 섹터가 바이오, 전력 설비 이런 섹터들이 와야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정석적인 흐름이지 반도체가 빠지는데
바이오만 간다? 그러면은 뭐 시장 자체가 빨간불이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종국에는 2,700선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700 돌파하려면 뭐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은 흐름 보여야 되고요. 여기에 뭐 유한양행, 리가캠바이오, HLB, 삼천당 제약 얘네들이 같이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2차 전지 오늘 섹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매일 업종에 대한, 섹터에 대한 점검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자, 우선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2차 전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 제가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금리 인하입니다. 아니 금리를 이제 인하하기 시작하니까 본격적으로 당연히 성장주에게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많이 이거는 접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 수요 관련해서 내년에 이게 살아날 것이다. 수요가 살아나면은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들어오고 있으니까 좋다. 근데 이게 너무 좀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술적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만의 툴을 가지고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바닥 구간일 확률이 높은 객관적인 증거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4만 8,700원 9월 10일에 찍고 나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121선 20만 원이죠. 그러니까 20만 원 막히고 다시 내려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표 하나 추가해 볼까요? 제가 여기에 외국인의 어떤 보유 비중 이 지표를 제가 한번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기 편하시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4포인트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굵게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언제부터 담고 있는지가 선 하나로 다 수치화돼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력. 세력이 무엇이 세력? 결국 외국인 기관 투자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정보력 앞서는 사람들을 세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자, 그런데 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차익을 올리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돈 벌려고 주식하시지 않습니까? 방법이 뭐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인 집단이겠죠. 그러면 어느 구간이 싼 구간인지 우리가 어느 구간이 비싼 구간인지만 알면 타점을 잘 잡을 수 있겠네요. 자, 보세요. 이때입니다. 자, 이때로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2023년 2월 1일부터 에코프로비엠을 필두로 해서 에코프로, HM,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보세요. 엄청 많이 올랐죠. 근데 이때 외국인 비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비중. 제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게 외국인 비중인데 올라가고 있죠. 여기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외국인이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올린 겁니다. 그 뒤따라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사겠죠. 레버리지를 쓰면서 2차 전지 관련 섹터를 엄청 많이 샀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공교롭게도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여기서 외국인 비중이 줄어드는 게 여러분들 확연히 보이시죠. 여기 높은 구간에서 담은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다만 정말 이례적으로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이라 해서 주가가 58만 4천 원까지 올라갔죠. 이때 많이 놀랐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합심하면 주가가 올라가구나. 그래서 쇼커버링 이야기 나오고 공매도 이야기 나오고 많이 나온 시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2차 전지 대시세 구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 전기차, 금리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외국인들은 싸게 사서 주가를 올린 다음에 비싸게 개인 투자자에게 넘긴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한번 보실래요? 외국인 투자자가 2023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있었는데 비중이 지금 계속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왜 사 모은다고요? 비싸게 팔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비싸게 팔기 위해서 여기서 모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횡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매집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거 제가 지금 사면은 월요일에 바로 오르나요? 그런 건 아니죠. 왜죠? 지금 일단 시장의 주도 섹터가 바이오에 좀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반도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오르다가 유한양행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또 HLB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바이오 섹터로 수급이 몰렸고 이제 그 다음 차례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로 주도 섹터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분들이라면 이제 2차 전지를 관심 가지고 보실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유자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LNF 등등 다 좋은 기업들이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 손절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시는 전략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분석 같이 짚어봤습니다. 시장은 약하지만 반도체가 힘을 좀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바이오, 또 2차 전지 쪽으로 다시금 수급이 몰리면서 주도 섹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홀딩해도 좋다라는 관점 제시해봤습니다. 또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교시 1타 종목 시간입니다.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종목 리뷰부터 할 텐데요. 태성이라는 종목 9월 30일에 방송에서 짚어주셨고 오늘장에 17% 아주 큰 상승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셀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에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8%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단타로 공략할 수 있었는지 타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우리 태성부터 공략 타점 짚어주시죠. 네, 태성은 9월 30일에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5일선 타고 쭉 가는데 얘가 9월 30일 장대 양봉 이후에 도지로 한번 쉬고 나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고 제가 이 패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5일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중요한 매물대를 소화하고 거래 대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도지 나오고 장대 양봉 나오고 도지 나오면 장대 양봉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5일선 타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 구간이실 겁니다. 홀딩하시면 돼요. 여기 도지 나오고 상승하고 도지 나오고 상승하고 이렇게 가파르게 4만 원 라인까지는 갈 확률이 높은 종목입니다. 제가 이거 포지션 잘 잡아드렸으니까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볼 종목이 셀루메드라는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셀루메드입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10월 2일에 말씀드렸고 우리가 목요일 쉬고 나서 금요일 오늘 딱 시가갭 뜨고 나서 보니까 고가 기준으로 14% 찍고 오늘 내려왔는데 만약에 오늘 고가에 정확히 팔지 못했다, 4,400원 부근에서 팔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수익 구간일 거예요. 빨간불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 매입가 대비해서 수익 구간이니까 양봉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물대를 소화했잖아요. 여기가 단기 저항 라인. 그러니까 자, N8로 가는데 여기가 저항 라인이지 않습니까? 저항 라인. 저항 라인 돌파하는 양봉 캔들이 거래 대금 실린 채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 근데 오늘은 캔들 보니까 얘가 장대 양봉이 아니라 팽이형 캔들. 팽이형 캔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한가 팽이 쉬고 나서 장대 양봉 이렇게 한번 나올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태성과 셀루메드 모두 괜찮은 종목들 포지션 잘 잡아놨기 때문에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타 리뷰 살펴봤습니다. 태성 그리고 셀루메드 현재 수익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1타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뱅크웨어 글로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만 20% 크게 상승하면서 장대 양봉 만들어 내주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자, 영석쌤 뱅크웨어 글로벌 전략 세워주시죠. 예, 뱅크웨어 글로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통 뱅크웨어 글로벌 상황을 봤을 때 이때를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상승 흐름 나오고 나서 얘가 빠졌죠. 얘가 지금 양봉 나오고 나서 빠졌죠. 근데 얘도 양봉 나오고 나서 빠져야 되는 차례인데 빠지지 못하고 지켜줬다, 중요한 자리를. 올라간다 이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단타의 제일 1원칙은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는지 지지하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우리가 단타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자, 지지 형성되지 않았죠.
여기는 지지라인 형성됐죠. 앞이랑 다르죠. 매수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조금밖에 매집하지 못했습니다만 매집봉도 보이기 때문에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는 종목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월요일에 시가 관점에서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뱅크웨어 글로벌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 종목 우리 월요일장에 시가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분할 매수는 접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뱅크웨어 글로벌 전략 세워봤는데 두 번째 종목으로 LK 삼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10% 상승했습니다. 우리 단기 수익 관점으로 공략하면 좋을 종목일지 우리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LK 삼양 전략 세워주시죠. 예, LK 삼양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자체가 뭐 그렇게 깔끔한 편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는 편이긴 한데 매집을 하기 위한 윗꼬리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에 물량을 받아내기 위한 윗꼬리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물대가 좀 많죠. 지금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매물대가 3,000원까지 잡혀 있어요. 2022년에. 지금 주가가 2,200원이죠.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찍어 누르는 물량이 있겠죠. 다만 보통의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윗꼬리가 많이 달리진 않는데 이거는 윗꼬리가 좀 심하게 달립니다. 그래서 LK 삼양이라는 종목은 우리가 무조건 단기로 보셔야 돼요. 길게 보시면 안 되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하루에서 많이는 3일, 길어봤자 3일 이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확률이 떨어지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 기간에 대한 어떤 전략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요한 자리가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가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여기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음봉이 2번 나왔는데 요번에 양봉이 한번 나왔다 이겁니다. 아까 제가 뱅크웨어 글로벌도 이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갈 자리니까 제가 이거 강하다 해서 추천드렸죠. 이거 보시면 언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 이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승 흐름 나오고 나서 음봉. 상승 흐름 나오고 나서 음봉. 얘는 상승 흐름 나오고 나서 음봉으로 여기 1,800원까지 빠져도 되는 자리인데 5일선 지지하면서 양봉이 대금 실린 돈 770억 이나 나왔습니다. 대금 실린 채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를 우리가 지지해주고 지지하는 것을 떠나서 돌파까지 해줬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길게 가져가는 건 안 된다. 왜냐하면 윗꼬리가 너무나 많이 달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봉상으로 올라가다가 계속 찍어 누르니까 우리가 여기에 잘 사서 수익 구간 잘 찍어 놓더라도 여기 고가에서 매도하지 않는다면 내 평단까지 하루 만에 다시 회귀하기 때문에 단기로 가셔야 된다. 이해하셨죠? 손절 라인은 1,800원 잡으시면 되고요. 월요일 시가 관점에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K 삼양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기간 전략을 좀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1,800원으로 제시했고요. 그리고 월요일장에 시가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중앙에너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상승할 수 있을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중앙에너비스는 그 전쟁 관련해서 유가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기업인데 우리가 기존의 대장주다라고 한다면 흥구석유가 대장인데 많이 바뀌어요. 한 번씩 흥구석유 했다가 한국석유 했다가 나눠 먹기 식입니다. 오늘 중앙에너비스가 상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얘도 단기 투자 관점에서 좀 공략하는 게 좋아 보일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전쟁이 끝날 것인가, 그러니까 주말간에 되게 이제 이슈가 많이 나올 것인데 이게 우리가 정치 공학적인 문제도 봐야 됩니다. 미국이 개입을 안 하는 전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대선이 한 달 남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같은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길 원할 것인데 만약에 전쟁이 확산되고 가령 이스라엘이 그 이란의 핵시설이라든지 정유시설에 타격을 가한다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미국 내에서도 경제적인 타격이 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다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휘발유 가격 엄청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많습니다만 일단은 이스라엘 총리의 어떤 지금까지 스탠스를 봤을 때 단발적으로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게 미국이 개입해서 끝날 거야. 전쟁이 안 일어날 거야. 그러면은 얘가 상한가를 왜 갔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단 차트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월요일에 시가 관점에서 들어갈 것이고요. 유통 비율이 21.3%입니다. 21.3%라는 것은 진짜 풀려있는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의 품절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력들이 주가를 빵빵 올리는 게 쉽다. 다만 지금의 흔적들을 보면 6월 4일 한번 볼게요. 6월 4일에 장대 항목 나오고 나서 주가가 쭉 올랐다가 윗골이 달리고 빠졌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면 쭉 다시 빠지는 애다. 그래서 LK삼형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목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얘도 중장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월요일 시가 관점에서 짧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중앙 에너비스 전략 세웠습니다. 전쟁과 유가 관련주로서 이 종목 유통 물량이 좀 거의 없기 때문에 월요일 시가 관점에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1타 종목들 3종목 살펴봤는데요.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입장해 주셔서 여러 가지 전략들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1교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에 대한 기법 강의를 자세하게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예,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차트 분석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트 분석 잘하고 싶어 하시는데 오늘 제 강의만 좀 들으신다면 준 전문가급으로 제가 실력 향상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집봉이 뭐죠? 매집봉. 이거 너무 많이 설명드렸는데 제가 쉽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력들이 남기는 흔적이죠. 세력들이 남기는 흔적. 그래서 이 급등주에는 매집봉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100%입니다, 이거는. 물량을 어떻게 안 모으고 주가를 올리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물론 간혹 가다가 개인 투자자의 어떤 매수세만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목은 물통 물량을 쥐고 있는 수급 주체인 세력들이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얘네들이 매집하는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유통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다. 거래대금, 실린, 윗골이 달린 캔들. 자, 이게 망치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영망치라고 해요. 그래서 영망치형 캔들이다라고 하는데 일봉상으로 이런 캔들이 나왔다라는 것은요. 분봉상으로 이렇게 주가가 쫙 가다가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주가를 올리고 누가 주가를 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력들이 밑에서 담고요. 위에서 팔고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는. 그러니까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이 아까 이런 차트였죠. 여기서 외국인이 조금 담아서 주가를 올려준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 태우고 여기서 떨어뜨리는 거죠. 본인들 물량을 다 개인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가 세력들이 만드는 형태이다. 왜냐하면 주가를 올리고 물량을 던져야 본인들이 수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나온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세력들이 하는 행동,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 이거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흔적으로서 나타나는 캔들이 이런 캔들이다. 거래대금 실린채 이런 캔들이 나오면 다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이런 캔들을 띄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나타내는 지표가 뭐죠?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을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내가 만약에 어떤 종목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2차 전지가 좋다 생각해서 2차 전지를 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바이오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바이오를 매수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 2차 전지를 매수하려고 하십니까? 왜 방산주를 매수하려고 하십니까? 왜 바이오 섹터를 매수하려고 하십니까? 여러 가지 본인만의 툴, 근거들, 전문가도 다 있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래 대금이다. 아니, 돈이 들어와야 이게 오르죠. 돈이 안 들어오는데 이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만의 세상인 거죠.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전력 설비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전력 설비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럼 나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종목의 그런 섹터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올라갈 흐름보단 내려갈 흐름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꾸준히 거래 대금이 들어와야죠. 뭐 한 번 이렇게 딱 터졌다고 이게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대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종목을 우리가 선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매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파동과 재료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거는 좀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한 7번 정도 읽었는데 사실 그거는 미국 시장에 적용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테마주 보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처럼 안 가거든요. 정말 가벼운 애들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다만 저도 이 안에서 정말 무수한 연구를 통해서 어떤 일련의 패턴 같은 거를 발견했는데 재료가 좋으면은 그래도 얘가 파동이 쭉 간다 이겁니다. 제가 상승 파동, 조정 파동 제외하고 1, 조정 2, 조정 3 원래 1, 2, 3, 4, 5인데 그냥 상승 1파, 2파, 3파 이렇게 제가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한 거니까. S급 재료가 뭐가 있습니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투자했대, 카페24, 구글이 투자했대, 3파까지 나온다 이거죠. 올라가고 눌리고 올라가고 눌리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초전도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AI. 이런 것들. 바이오. 유한양행. 특히 너무 좋은 기업이죠. 이런 것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네 가지 섹터의 공통점 뭡니까? S급 재료다라는 것이죠. 또 공통점이 뭐죠? 거래 대금이 빵빵 터졌던 섹터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계속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차트로 가시고요. 뉴스로 가시면 됩니다. 뉴스로 가시고 오늘 올랐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오늘 오른 종목들이 쫙쫙 나옵니다.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로 갈게요. 중앙에너비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종목이죠. 이거 가지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중앙에너비스를 딱 검색을 해요. 특징 검색합니다. 그러면 중동 리스크의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정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구나. 자, 그러면 이게 S급 재료인지 A급 재료인지 B급 재료인지 알려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 S급 재료죠. 우리가 당연히 전쟁이 좀 종식되면 좋겠습니다만 재료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이슈가 나와야 오를까요? 일단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만약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한 수 접고 들어간다면 재료 소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 수 접지 않고 이란을 향해서 뭐 핵시설을 타겟한다든지 혹은 정유시설을 타겟해서 공격한다. 재료 소멸이 아니죠.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개입한다. 이런 것들.
이란이 다시 공격한다. 헤즈볼라가 공격한다. 이런 수많은 재료들이 나오면 요거는 S급 재료다. 그러면 제가 일단은 이 중앙에너비스의 차트를 봤을 때 한 번 오르고 빠지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가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주말간에 그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월요일에도 나오고 화요일에도 나올 것이다라고 한다면 데이 트레이딩 관점 말고 우리가 단기 스윙까지도 볼 수 있다 이거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예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지만 뉴스를 검색하시는 게 중요해요. 뉴스를 검색하셔가지고 종목명 딱 친 다음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고 뭐 저 기업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방금처럼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볼 내용은 신용 비율입니다. 신용거래 매수량을 총 주식수로 나눈 값 어렵습니다. 그냥 2%에서 5%가 적정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가 오르다가 빠질 수 있겠죠. 그런데 빠지는데 원래 여기서 빠지고 반등할 애가 신용 잔고율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빠질 때 반대 매매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여기까지 빠져야 될 게 여기까지 과하게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많이 봐왔습니다. 실제 제가 본 겁니다. 그러면 아예 없는 건 좋지 않나요? 아니 세력들이 자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떠넘겨야 되는데 아니 개인 투자자가 레버리지 안 쓰고 아예 없다 전멸이다라고 한다면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겠습니까? 아니죠. 전혀 안 올리죠. 그래서 적정 수준 어느 정도의 개인 투자자가 껴 있어야 어느 정도 물려 있어야 얘네들이 올리기 때문에 그 적정 수준을 제가 정량적인 수치로 나타냈을 때 2에서 5%다라고 이렇게 써 놓은 겁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HTS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잔고, 신용, 비율 상위. 뭐 신용 비율 상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신용 비율 상위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신용 비율이 다 나옵니다. 보시면 우리바이오가 지금 10% 가량 껴 있는데 아마 이제 해리스 관련주로서 해리스를 뭐 지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해리스의 우위를 점치는 사람들이 많은 거겠죠. 주식과 정치는 별개로 가셔야죠. 뭐 그 개별적인 정치 성향은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이거를 볼 때 우리바이오 해리스 관련주기 때문에 해리스에 베팅한 개인 투자자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용 비율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좀 우위에 있던 수치가 뒤집어져서 좀 빠진다면 주가가 예를 들어 여기까지 하락할 건데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은 어떻게 하락한다고요? 여기까지 하락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피하는 게 좋다고요. 갤럭시와 SM이 트럼프 관련주였다가 지금은 STO 관련주로 엮여 있죠. STO에 베팅하는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갤럭시와 SM 9.74%. STO 시장은 개화할 거야. 어차피 성장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종목을 레버리지를 써서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조금만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쭉 빠진다 이거죠. 적정 수준 얼마입니까? 2에서 5%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 비율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캔들은 고가권에서 거래대금 실린 유성형 캔들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자 고가권 말 그대로 주가가 쭉 올라와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주가가 쭉 올라와 있을 때 여기서 만약에 음봉 캔들이나 유성형 캔들이 나온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세력들의 어떤 이탈 신호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거는 세력들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가권에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거래대금 실린 채 거래대금 안 실리면 보유하셔도 돼요. 그 세력들이 나간 게 아니니까
거래대금 실린 채 유성형 캔들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우리가 오히려 이걸 매수 타점으로 잡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을 다 배워봤는데 요거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차트 분석 여러분들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가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가서 여기 아무거나 한번 볼게요. 뭘 볼까요? 호전 실업 이런 거 볼까요? 호전 실업. 그냥 제가 보이는 거 눌러봤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종목 아니에요. 요 종목 매수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차트를 딱 분석해보자 이겁니다. 이렇게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봐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걸 먼저 봐야 되죠? 매집봉이라는 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매집봉이 뭡니까? 거래대금 실린 윗꼬리 캔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이 캔들이 있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시기는 우리가 적절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매집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자, 보세요. 이때 이 캔들 보이십니까? 2022년 11월 30일 좀 오래된데 2년 가까이 된 캔들인데 거래 대금이 300억 가까이 나오면서 윗꼬리 달린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 캔들이 영망지원 캔들이다라고 했고 제가 아까 강의 때 설명드렸던 캔들과 굉장히 거의 뭐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캔들 잘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볼게요. 8,020원 시가입니다. 8,020원에서 출발해서 얘가 어디까지 갔냐면요. 9,300원까지 갔어요. 그리고 장 마감할 때 가격을 딱 보니까 종가라고 하겠죠. 8,250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얘가 장중에 8,020원으로 딱 9시에 출발해서 저가 뭐 8,010원인데 잠시 8,010원까지 내려갔다가 9,300원 확 올라갔다가 다시 얼마까지 뺐다고요? 8,250원까지 뺐다고요. 왜 이런 캔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자, 8,000원에서 9,000원대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로 가시면 여기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물량을 담았어요. 여기서 물량을 담았는데 주가가 쭉 빠져요. 여기 담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담았을까요? 주가가 올라가겠지 이제. 주가가 상승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담았는데 주가가 쭉 빠지는 거예요. 당황스럽겠죠.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손절해야 되나?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이때. 자, 그런데 얘가 다시 올라가요. 어디가 어디까지예요? 네, 평단가 같이.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판다 안 판다? 1번, 2번입니다. 1번은 나는 팔 것이다. 2번은 나는 안 팔고 들고 있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들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시 주가가 빠지죠. 이때 엄청나게 후회할 겁니다. 다시 오르면 팔 수밖에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심리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그럼 얘네들의 의도대로 물량을 여기 앞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물량을 확보를 해놨죠. 그리고 계속 물량을 매집한다 이거예요. 나중에 명분만 있으면 오른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이게 매집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집봉. 이렇게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이 거래대금 실내치 나왔다.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 물량 가지고 오기 위해서 만든 거죠. 이런 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볼게. 거래대금. 뭐가 포인트라고요? 꾸준히 만약에 호전실압이라는 종목이 오늘 하루만 딱 200억 들어왔는데 단발성이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얘가 들어와 주는 애다. 그러면 얘 트레이딩 가능하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것도 여러분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파동과 재료. 요거는 재료가 없어요. 자, 뉴스 한번 재료 볼까요? 뉴스 들어가서 호전 실업 검색합니다. 그리고 특징 칩니다. 특징 치면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재료는 없어요. 과거에 어떤 재료가 있었냐. 얘가 아마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실적주인 것 같은데 지난해 실적 호조 등의 상승. 보통은 실적이죠. 저평가 의류주.
아, 의류 관련한 기업이구나. 자, 기업 한번 볼까요? 가면 기업 개요가 쫙 나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우리가 테마주 관점에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여기 가시면 스냅샷으로 와서 동사는 스포츠 의류 및 고기능성 의류의 제조, 판매, 수출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아, 의류 사업 쪽이군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의류 사업이랑 뭐 테마적 재료랑 엮을 건 없습니다. 그럼 실적 하나만 보고 가는 실적주라고 보시면 되죠. 재료가 없으니까 패스. 우리는 테마주 매매하기로 했잖아요. 패스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신용 비율을 보자면 2%에서 5%가 적정 비율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캔들 여기 보면은 뭐 고가권에서 그런 게 안 보여요. 세력들이 이탈한 신호는 아니니까 요건 괜찮습니다만 재료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거래 대금이 꾸준히 들어온 것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을 패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종목을 하나하나 뽑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차트 분석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혹시나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6시 재방송 나가고 있으니까요. 복습 한번 해보세요. 복습하시면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한번 듣는 것보다는 더 와닿으실 거고요. 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단기 투자 관련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이고 기술적 분석, 뭐 차트 분석, 뭐 호가창 분석, 되게 섹터 분석,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단타 성공을 위한 차트 분석의 모든 것을 실전 차트에 직접 적용하는 방법까지 오늘 배워봤습니다.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들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2교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3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3교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화천기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4,8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5%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2,970원인데요. 크게 상승 후에 좀 눌린 구간에 있습니다. 전략 빠르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화천기계는 신규 매수를 접근하려고 했을 때 단기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9월 25일에 손실이 나더라도 파는 전략을 수립하셨어야 되죠. 다만 우리 문자 상담 주신 시청자분은 뭐 언제 사신지는 모르겠어요. 4,800원이시면. 언제 사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유통 물량 쥐고 있는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간 차트로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홀딩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천기계 지금이라도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 텐데요. 명신산업입니다. 18,334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5%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현재가 12,700원으로 하락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전략 시급할 것 같은데요.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명신산업 8월 5일 뭐 이때는 다 하락했을 때니까 어쨌든 하락 이후에 반등세가 그렇게 막 심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강하게 나오지는 않고요. 61선은 돌파해 놨는데 121선 맞고 저항 라인 맞고 나서 빠지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사실상 10,000원 부근대가 지지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승 눌림 상승 눌림인데 다만 고무적인 부분은 8월 6일 저점 이후 상승할 때의 그 상승폭과 이때가 9월 초인 것 같은데 9월 초 지지라인 형성 이후의 상승폭을 우리가 비교 대조해 봤을 때 폭에 있어서 차이가 좀 난다.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21선 다이고 빠졌는데 반해 지금은 61선 라인까지는 한번 돌파해 놨으니까 애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21선 지지하고 다시 121선을 돌파할 확률이 높아진 차트 패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이 계속 가져가셔도 될 만한 종목인데 일단 손절 라인은 10,000원을 잡으셔야 돼요. 10,000원 라인 이탈하게 된다면 쭉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2,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평단 낮춘 다음에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 한 18,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2,000원입니다. 21선 부근이 12,000원이기 때문에 여기 추가 매수가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설정하시고 손절 라인은 10,000원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명신산업 현재 상승폭이 좀 커졌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 라인 10,000원, 12,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1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세트랙 I 보도록 하겠습니다. 35,800원의 매수 5%의 비중이 있습니다. 종가 기준 36,600원으로 현재 약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언제 청산하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세트랙 I 한번 볼게요. 괜찮은 기업이고요. 35,800원이시면 약수익 구간인데 지금 바닥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최근에 좀 담으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박스권 매매 기법을 토대로 전략 한번 세워드려 보겠습니다. 9월 9일에 31,600원을 찍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그렇게 유의미한 반등은 아닌 것 같고요.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빠진다면은 9월 9일에 경신했던 전저점 라인까지 빠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절 라인을 얼마로 잡을 거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놓고요. 31,000원으로 대응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35,800원인데 31,000원이 손절 라인이면 그렇게 막 손실폭이 엄청 큰 건 아니죠. 그럼 우리가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 거죠? 61선 라인으로 보수적으로 잡겠습니다. 장기 이평선 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선 아래 주가가 횡보하고 있다가 반등하면은 60, 120 저항 맞고 나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61선 가격이 4만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4만 한 1,000원 정도 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플하게 31,000원 손절 라인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41,000원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트랙 I 전략 세웠습니다. 손절 라인 31,000원, 목표가 4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토니몰이 9,00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나 수익 구간인데요. 언제 청산하면 좋을지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토니몰이 지금 21선 지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딱 시청자님 매수가 잡고 본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추세 한번 그려볼게요. 추세는 여기서 이렇게 가죠. 그러면 손절 라인이 어디입니까? 9,000원이죠. 딱 시청자님 매수가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올라간다면 추세 타고 13,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는 13,000원 설정하시고요. 손절가는 시청자님 본전가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토니몰이 전략 세웠습니다. 손절 라인 9,000원, 목표가 1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8시 30분에 장 시작 전에 다시 한번 단타에 대한 얘기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리뷰 종목으로 태성과 셀로메드 짚었습니다. 현재 수익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세웠고요. 두 번째, 일타 기법으로 차트 분석의 모든 것 배워봤습니다. 실전 차트 직접 적용해봤습니다. 마지막 내일장 일타 종목으로 뱅크웨어 글로벌, LK삼양, 중앙에너비스 10월 7일 월요일 승부볼 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영석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감사합니다. 단타일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